이번 주에 열리는 온라인 무료 강연의 일정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온라인 무료 강연에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쉽지 않은 시장 상황에서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해법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멘탈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방곳곳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연에도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면서 함께 조금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상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33,000원, 비중은 30%. 33,000원에 30%요? 예. 33,000원에 사셨다고요?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예. 그럼 이거 수익 엄청 많이 났을 텐데. 많이 났는데 제가 전화 넣고 신경을 안 썼더니 요새 근래에 너무 많이 이렇게 주식이 되길래 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아유, 그러게요. 이거 지난달까지만 해도 막 1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예. 아유, 그때 못 파셨어요? 그때 팔려고 한번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그 뒤로 쭉 좀 빠졌죠. 올라갈까 싶었어요. 예. 그래 놨었더니 근래에 와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둬야 되는가 아니면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팔아가지고 또 갖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은 사야 되는가 그게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를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뭐 지금도 수익권이긴 한데 이걸 어떻게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좀 정리를 해서 수익을 챙길지 그럼 황민혁 전문가랑 얘기를 해볼게요. 네. 자, 전문가님 SK 하이닉스인데 그래도 뭐 다행이십니다. 뭐 떨어져서 뭐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난감하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도 2배 매수가보다 2배 가량의 가격인데 예전에 이제 10만 원대까지 갔을 때를 못 잊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너무 아까우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그 매수를 하고 나서 이분도 지금 보면은 거의 한 4년 가까이 좀 기다리신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 뭐 수익이 날 때는 4만원, 내지는 5만원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기다렸다가 이제 10만원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이닉스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중에도 주가가 이제 뭐 10만원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한 6만원 아래까지도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시청자분 그렇죠. 그때도 아마 기분이 그랬을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팔기는 너무 아깝고 왜냐면 과거에 고점 가격이 이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주식을 팔지 못하고 계속 이제 결국은 평생을 같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사실 좀 많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시장 하락 때문에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긴 했거든요. 하지만 이 반도체 그 업황은 분명히 그 순환되는 그 사이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여기서 10만 원 정도까지 다시 오면 팔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시청자분. 네네. 진짜 팔 거예요? 10만 원 정도 가면은 팔까 싶은 생각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아마 10만 원 다시 올라와도 못 파실 것 같아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를 이제 오랫동안 놓고 보면은 이제 월봉으로 잠깐 길게 볼게요. 과거 이 기업은 주가가 3만 원 아래까지도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계속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이 3만 원까지 다시 떨어지는 날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길게 지금 놓고 본 거거든요. 주가를. 그러면 지금 이제 월봉이에요, 이게.
지금 고점 대비했을 때 떨어진 폭이 큰가요? 이렇게 보니까 커 보이진 않죠. 네. 네, 그래서 항상 수익은 현재 그 내가 수익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어느 정도의 만족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반면에 이 기업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길게 보면은. 그렇죠.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뭐 떨어졌을 때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 시장의 저점이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하이닉스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일단 뭐 30% 정도의 그 비중이시잖아요. 그럼 절반이라도 한번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당장. 당장에. 네, 당장 절반 정도 일단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실 지금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서 분명히 살 수 있는 기회는 와요. 하이닉스는. 지금 과거에 산 가격대는 정말 좋은 가격대에 사셨거든요. 그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와요. 저는 하이닉스는 차라리 이번에 절반 정도 파신 금액으로 지금 다른 기업들,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정말 많이 떨어진 종목들 많잖아요. 그쵸? 차라리 그런 종목들 쪽으로 사실 이번에 좀 교체를 해서 좀 분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이닉스는 지금 절반 정도 파시고요. 나머지도 한 8만원에서 9만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 안에서 다 정리하시고, 지금 판 절반 그 비중은 좀 기다려 보시면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주가는 저점을 찍을 거예요. 그때 시청자분께서 알고 있는 그 대형주 쪽으로 나머지 절반을 갈아타시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이 나올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너무 워낙에 많으니까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절반 정도라도 현재 수익에서 만족하시고 정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문의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네, 어떤? 제가 좀 여윳돈이 좀 있어가지고 삼성전자를 좀 더 사고 싶은데 삼성전자를요? 어떨까요? 저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두 기업에 대해서는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기업 둘 다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네, 지금은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같은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그냥 계란일 뿐입니다. 업종이 다르지 않잖아요. 차라리 다른 업종으로 가세요. 네, 그래서 지금 여유자금 있으면 바로 사지 마시고, 제가 앞에서 시황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최대한 잘 기다려야 돼요. 시기를. 조금 더 늦게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분명히 지금이 사야 될 때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사세요. 지금 금액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까지 함께 좀 여쭤보신 시청자분이었는데요. SK 하이닉스는 그래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옛날에 사놓으셨기 때문에 100% 넘게 현재 뭐 수익이 나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반은 좀 수익을 챙겨놓고 지금 또 낮아져 있는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분산도 시키고 수익도 다른 데서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이스페타시스요. 이스페타시스.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3,900원에 25%요. 3,900원에 25%요? 네. 자, 요것도 뭐 지난달에 사셨어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산지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네. 언제쯤 사셨어요, 그럼? 한 2년 됐죠. 2년? 네. 그러면 이거 2018년 이때 사신 거예요? 네. 그때 막 많이 올라갔었는데? 물 탔어요. 막. 그래가지고 추가 계속 매수를 올라가기 하신 때문에 거예요? 한 6,000원까지 바라보고 봤거든요. 5,800원에서. 아, 그렇군요. 자, 그 뒤로 일단은 뭐, 파시지 못하셨고, 일단 최근에 주가 좀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거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까요? 지금 감사 보고서를 네. 지금 지연하고 있더라고요. 그 네. 대구 달서구에 공장이 있거든요. 네. 회사가. 그래서 괜히 걱정이 돼가지고. 감사 보고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상장 폐지 이런 이야기 나올까봐. 네, 그게 걱정되고 또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서 네. 이거 물을 타야 되는지. 또 추가 매수해야 될지 네. 고민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걱정돼요. 네네. 그러면은 부탁합니다. 네, 이게 뭐 걱정이 요즘 다들 한두 개가 아니시니까 황민혁 전문가랑 바로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네, 이렇게 빠진 건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요즘 시장이 막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일단은 뭐 전문가님이랑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결책 좀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네. 이스페타시스입니다. 뭐 이것도 하락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일단 뭐 이스페타시스는 과거에 사실 매수하고 나서 좀 아쉬운 게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추가 매수를 했다는 건 이제 수익이 안 나서 추가 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이제 높은 가격에 사서 아니면 지금 일단 뭐 매수했을 때 못 팔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그때 추가 매수를 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좀 시청자분께서 어떤 그 케이스인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시청자분 그 수익이 난 상태에서 이제 빠져서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매수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수익이 안 난 다음에 추가 매수를 하신 건가요? 네, 수익이 안 나서 옛날에 한번 수익이 난 적이 있어서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샀어요. 그래서 수익이 이제 너무 안 나니까 좀 물 좀 탔죠. 아, 그래요. 지금 보면은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최근에 이제 사업보고서 연기 신청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건 이제 그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뭐 대구 지역이라든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소재지가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게 뭔가 집계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뿐 아니라 이제 많은 기업들,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금 연기 신청을 좀 한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정부 측면에서도 분명히 또는 이제 그 금감원 쪽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좀 제재 없이 좀 풀어주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하긴 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국가적인 어떤 차원에서의 문제잖아요. 이 개별 기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진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가 과거부터 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그런 기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그 재무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이 재무적으로도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상장 폐지라든지 거래 정지에 대한 요건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은 지금 시기적인 문제로 생각해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그런 이제 뭐 업체들 그리고 그 안에 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 3,9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현재 가격이 1,670원. 주가는 사실 좀 말도 안 되게 떨어지긴 했어요. 이 기업이 네. 왜 여기까지 떨어졌을까? 사실 이번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이 가격을 보기가 힘든 기업이에요. 이 가격대까지 떨어진다는 거. 처음 봤어요, 저.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스페타시스를 포함해서 이제 5G 관련주들이 있죠. 네, 통신 장비주들이라든지 이제 5G 관련해서 이 네. 투자가 지난해 많이 활성화됐는데 사실 올해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올해부터가. 네. 그런데 이게 좀 뜻하지 않게 이런 바이러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던 거고요. 지금은 일단 뭐 감사 보고서 이 제출은 나중에 또 진행이 되고 절차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또 안정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다른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도 역시 주가는 활기를 띠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네. 매수가 위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감사합니다. 네, 차라리 다음에 네. 일단 뭐 감사보고서 제출이 다 되고 나서 뭐 시장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되겠죠. 그죠? 네네. 그러면 주가는 이제 수급이 원활하게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이 기업도 주가가 이제 조금 2,000원, 2,500원 회복세가 나오게 될 거예요. 네네. 그 시점에 맞춰서 2,500원 아래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진행되면서 위쪽으로 올라오게 될 텐데, 나중에 2,500원 아래에서 문제 없이 이제 다 진행이 되면 그 가격 안에서 추가 매수 한 5%도 상관없습니다. 5% 내지는 10%도 상관없어요.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 떨어뜨리면 아마 올라오게 될 거고요. 뭐 추가 매수가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그냥 가지고 있는 그 비중만 가지고 그냥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한 4,500원 그 정도까지는 주가가 다시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기업은 그냥 지금은 좀 기다리시면 조금씩 이제 반응이 나오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네,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지연이 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완전하게 이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뢰가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업보고서 연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제 미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조금 오른 다음에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저는 차라리 지금은 좀 기다리셨다가 확실하게 신호 주고 올라올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좀 기다리셨다가 나중에 회복되면 그때 잘 매수하셔서
좋은 결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해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뭐 요즘 모든 종목들이 뭐 일제히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뭐 쉽지 않으실 텐데 일단은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좀 알려드렸습니다. 잘 적용을 해보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또 상담할 때 이 시간쯤 되면 늘 알려드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어제는 얼마나 발생을 했는가 봤더니 어제는 64명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뭐 예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느낌은 있는데 일단 총 확진자는 8,961명, 9,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완치자는 이제 3,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110명 정도를 넘어서면서 일단은 완치율도 조금 높아지고 있고 사망률도 일단은 계속 좀 지속적으로 현재 상황이 나가고 있는데 추가 확진자 하루에 추가 확진되는 인원이 확실히 뭐 지난주부터 약간 이제 100명 아래로 100명 언더로 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뭐 불구하고 주말에도 뭐 많은 분들이 외출하고 여기저기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을 해야 된다. 앞으로 2주 정도는 그런 양상이 계속 좀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해외 쪽에서 이제 입국하는 인천공항 쪽에서 입국하는 환자들 중에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계속 좀 긴장감을 가지시고 청결,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금 더 유지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예, 코렉스 레버리지인데 마음이 좀 놔도 괜찮은가 그냥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레버리지 사셨어요? 예, 예. 매수가는요? 예, 18,000원이요. 18,000원이고 비중은요? 예, 한 50% 돼요. 50%? 예. 자, 18,000원에 50%면 이거 많이 좀 떨어졌네요. 그죠? 많이 떨어졌죠. 싸게 산다고 샀는데. 그러게요. 원래 이게 또 이게 13,000원, 14,000원 갈 때 아니에요. 더 떨어질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예, 물 타고 해가지고 18,000원 됐어요. 또 추가 매수하셨어요, 계속? 예, 계속.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자, 레버리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진짜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전문가님이랑 얘기해 볼게요. 예. 네. 자, 전문가님, 코덱스 네. 레버리지인데, 아무래도 상승에 좀 베팅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시장 상황은 반대로 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그 코덱스 레버리지 처음에 매수하셨을 때 좀 비쌌죠? 예. 추가 매수를 더 하신 거고. 예. 작년에 매수하셨나요? 2019년도? 예. 그렇죠. 아니 6월달인 거 하면 지금 몇 월이죠? 지금이 3월이거든요. 3월인 게 2월달 정도 될걸. 1월 달이요. 그렇죠. 올라갈 때, 시장 올라갈 때. 예, 글쎄. 네, 맞아요. 레버리지 매수하신 분들, 가격이 좀 높으신 분들은, 거기다 예. 추가 매수까지 하신 분들은 아마도 올 1월 초까지 해서 주가가 막 올라갔었어요. 지난해부터 해서. 14,000 그렇죠. 14,000. 그래서 그 당시에도 사실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예, 많이 빠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호였거든요. 그래서 예. 혹시 레버리지는 이제 시청자분께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사신 거예요? 아니 TV에서 그걸 네. 안전하니까 지수 네. 올라가면 무조건 올라가니까 TV에서 선전에 한두 번 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네. 뭐 실적이 좋고 나쁘 이런 것도 안 따지고 네. 네. 하여튼 주식만 올라가면 1원이라도 올라간다고 해서 마음 편하다고 사라고 했어서 맞아요. 예. 네. 글쎄. 마음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아우. 예, 아이고. 이게 참, 지금 많이 근데 레버리지가 사실 네. 뭐 기업을 분석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예, 하지만 그렇군요. 시장 상황을 잘 이해하고 사야 돼요. 그런 게 밑바닥에서 했는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제 최근에 시장이 떨어진 건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렇죠. 코로나19가 시장에 그만큼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수가 떨어질 때 코덱스 레버리지는 반대로 반대로 이제 주가가 역시 지수가 떨어질 때 같이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이 올라가고. 사실 이 코로나19가 언제부터 국내 시장에 이제 언제부터 이제 생겨나게 된 건가요? 한 2달 정도 됐을 거요. 정확히 따지면 12월 달, 지난해 12월 달이에요.
그런 게. 12월달 중국에서 이제 발병이 됐고, 그래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 이제 1월부터 해서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매수한 그 시기가 1월달에 바이러스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시장이 희한하게 버티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이 나요. 시장이 올라갈 게 아닌데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 네. 그럼 아마 시청을 계속 해서 하셨다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빠져야 된다. 오히려 이 흐름이라면.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레버리지를 매수할 게 아니라 지금 레버리지 매수할 거였으면 지켜봐야 되는 거였죠. 그렇죠. 네. 결국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한 가지 희망이라고 본다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네. 그리고 지금 실적이 나빠서 네, 여윳돈으로 지금 투자하신 거잖아요. 예. 네, 여윳돈으로 투자하셨다면 시간만 투자를 조금 하시면 이게 코덱스 레버리지는 다시 올라와서 수익을 줄 거예요. 아니 계속 물 처먹었대겠죠 물. 네, 아니 물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네. 좋아놔도 11,000 간다니까. 네, 맞아요. 우리나라가 네. 뭐 1,200 간다니까. 네, 코덱스 레버리지는요. 지금 조금씩 그냥. 이 가격이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추가 매수라는 시점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더 비중으로 보면 지금 현재 50% 남으셨잖아요. 예예. 몇 프로까지 늘릴 생각을 하시고 계신가요? 아니 나는 100%고 했다면 아, 밑바닥 그래요? 100까지 네. 1,100 가더라까지 나 그러면- 하고 싶은 생각에서 100주씩이라도 네, 그러면 지금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부터 네. 해서 아니 오늘 안 사고 네. 내일 좀 살라고 그래요. 오늘 한번 내일 더 빠지겠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오늘부터 해서 일주일 단위로 예, 사셔야 예. 돼요. 일주일을. 예, 이번 일주일에- 주죠. 이번 주 한 금요일쯤에 이번 주 금요일쯤에 해서 종가로 그것도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오늘 네. 사고 네, 오늘 말고요. 이번 네, 주 오늘 사지 오늘부터 해서 말고, 이제 예. 이번 주 금요일 처음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예. 금요일 날 10% 정도 사시고 예. 그 다음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10% 정도 예. 사시고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10% 사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마 그 100%까지 될 거예요. 100% 사셔세요. 그렇게 해서 아마 매수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거거든요. 예. 기다리시면 1100, 1200, 1300, 1500 와요. 예. 15,000원 뭐 이렇게 가격이 올 거예요, 다시. 그때 파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요. 일주일에 아니, 한 번씩. 없어지거나 뭐 실적이 나빠서 아유, 없어지거나 전혀 그런 거 없죠. 없어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네. 떨어지는데 코스닥에 떨어지는데 될 걸 그걸 샀을 걸 잘못했어. 네. 코덱스 레버리지는 종목으로 살 걸 그랬다고요? 아니 또 네. 떨어지는 데다 거는 거 있더라고. 네. 코스닥도 있고 그래서 떨어지다 그렇죠. 하면 네. 예. 그게 떨어지다 샀으면 들고 떨어지면 값이 올라가더라고 그건 또. 그건 이제 인버스. 예, 네. 글쎄. 어쨌든 지금 레버리지를 사셨으면은 레버리지로 가야 돼요. 네. 괜찮죠? 괜찮아요. 이거 시장 다시 올라올 거라는 그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올 거고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해서 이렇게 해서 10%씩 사시면 기다리시면 수익 많이 나실 겁니다. 이거 매일 사도 안 되겠더라고. 네. 또 주간 단위로 또 사세요. 또 주간 단위로.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현님. 네. 자, 이렇게 레버리지 ETF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직은 상승의 맛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버스를 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엇갈리는 양극단에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ETF와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상담해드리고 있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전화 주셔서 조선예.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 상담할까요? 현대미포조선요. 현대미포조선. 네,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얼마에 사셨는데요? 42,000원요. 42,000원의 비중은요? 20%요. 20%. 네네. 자, 현대미포조선을 그럼 이거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하신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황민혁 전문가와 얘기를 해볼게요. 네. 네. 자, 전문가님 현대미포조선인데 네. 저 이것도 가격이 딱 절반이 됐네요. 네. 사실 현대미포조선뿐 아니라 거의 대형주들도 거의 절반 정도까지 네. 떨어진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특히나 현대미포조선은 이제 조선 쪽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경기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코로나19도 결국은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장이 빠지고 종목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현대미포조선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지금 사실 현대미포조선의 그 조선업 쪽에서의 수주가 늘어나기까지는 이번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영향을 좀 사그라들어야 그래야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조선 업체들이 사실 그 해외 쪽에, 특히나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 이쪽에 이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당장 주가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많이 좀 안 좋게 봐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매수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이제 강조를 해드렸던 업종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은 그나마 좀 볼만한 기업이라서,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가가 이미 이 정도까지 빠진 상태에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 이 부분이잖아요. 맞죠? 네.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비중을 좀 늘릴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한 40%까지. 2배 정도? 네. 그러면 지금 말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이미 뭐 시장은 좀 많이 빠졌고 지금 주가도 상당히 많이 빠지긴 했지만, 현대인포조선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타격이 좀 있는 그런 업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주가가 뭐 시장이 막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반응하기 좀 힘든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 시점은 최대한 좀 천천히 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현대미포조선은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일단 뭐 지금 혹시 시장을 평소에 그 컴퓨터 앞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잘 하시나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방송에서도 지금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안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네네. 뭐 수급도 체크를 하시나요? 예예. 네, 그러면 차라리 외국인들의 수급이요. 국내 네.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이틀 정도 이거래를 연속으로 해서 매수가 1,000억 원 이상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들어오게 네. 된다면 차라리 그때 현대미포조선을 추가 매수하세요. 그때. 네. 왜냐하면 네. 시장 영향을 크게 받아요, 이 기업은. 한율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어떤 거요? 한율요. 한류. 한율. 환율이요? 예. 네. 결국 환율의 움직임도 시장 때문에 그렇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외국인들의 자금이 막 빠져나가잖아요. 네네. 그 빠져나가는 자금은 결국 주식시장에서의 자금들이거든요. 주식시장에 다시 환율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 환율도 다시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이제 외국인들이 사느냐 안 사느냐예요.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이거래 연속으로 사게 된다면 그때부터 사시면 돼요. 현대미포조선은. 아시겠죠? 네. 수급 지금 장중에 모니터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격적으로는 의미가 없고요. 외국인들 네네. 수급이 이거래 연속 들어오면 그때부터 분할로 사세요.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분할로 네네. 해서 뭐 5% 이제 나눠서 사시든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표 주가는 45,000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